6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6번 산지사방 기초공사의 땅속 흙막입니다. 116회 2교시에서 산지사방에서 땅속 흙막이 묻히기 이설공의 시공장소와 시공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땅속 흙막이 묻히기는 비탈 다듬기 및 담근기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토사를 선북의 깊은 곳에 넣어서 이것을 유지 고정하는 공사입니다. 비탈면 식용으로 인해 발생한 토사의 유출 방지, 개상의 상승, 선북의 비탈면 길이 감소뿐만 아니라 선대 붙이기의 등급을 낮추고 급수를 낮추고 파종공 실시구역을 안정시키는 등의 기능이 있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시공장소는 선북에서 비탈면에 절취 토량이 많고 두터운 퇴적 토층이 형성되어 토층이 강우에 의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과 개상의 선북의 비탈면 길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곳을 시공장소로 합니다. 땅속 흙막의 설계 요령은 땅속 흙막의 위치는 토사에 적치량이 많고 지반이 안정된 견지반을 선정하고 상류를 향하여 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지형, 토질, 재료 수집 관계를 고려하여 돌쌓기, 흙쌓기, 통나무 얽기 등을 계획하되 토질이 진흙일 때는 돌을 사용하고 사질인 경우에는 흙을 사용합니다. 돌쌓기 땅속 흙막의 비탈은 1대 0.3으로 합니다. 선북 비탈면 기울기는 25에서 30도의 대상지에서는 돌을 사용할 때는 쇠고 짚고 5m 이하로 점유와 석회와 점토에 의한 흙의 벽재, 이와토 신벽, 이와를 사용한 땅속 흙막에는 짚고 3m의 토사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찹석으로 축조한 땅속 흙막이나 신벽을 사용하지 않는 땅속 흙막에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되 짚고 1에서 2m의 토사중에는 무난합니다. 시공 위치 및 규모를 감안하여 기계 장비 및 인력 투입을 결정합니다. 다음 시공 요령으로 먼저 설계된 지점에 계획된 높이의 말뚝을 박아 시공조를 설치합니다. 다음 바닥과 어깨 박이는 원지반 이하의 견지반까지 충분하게 실시합니다. 돌을 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갈 뒷체물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공작물 설치가 완료되면 공작물의 상부, 하부, 어깨 부위에 대매유기를 실시합니다. 현재 산재하고 있는 석재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큰 돌은 밑으로 쌓고 작은 돌은 위로 쌓아 안정성 있게 축설합니다. 지하수 용출 지역은 속도랑 배수를 병행하여 시공하고 땅속 흙막에는 구조물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붙이도록 시공합니다. 그림은 땅속 흙막의 개념도와 시공 단면 사진으로 땅속 흙막의 개념도는 원지반선 그리고 여기는 퇴사선입니다. 나중에 하신 퇴사선이고 퇴사선은 여기고 원지반선이고 땅속 흙막입니다. 그리고 땅속 흙막의 시공 사진을 보면 땅속 흙막이가 이렇게 설치되고 여기에 속도랑이 매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3판 산림기술교본 2022년 산림청 자료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땅속 흙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속 흙막 매설공은 비탈 다듬기와 담근기 등에 의하여 생성된 퇴적토사의 전단 저항과 마찰 저항을 높여 토사층의 활동을 방지하고 안정시켜 토사 유지를 방지하는 한편 삼각을 고정시킬 목적으로 계획합니다. 선정 및 구조는 땅속 흙막의 시공 대상지는 비탈 다듬기 토사가 깊이
퇴적된 지역 중에서 기초가 단단한 지역으로 절지토사의 퇴적 깊이, 흙막이의 배치 등을 고려하면서 공정을 선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위치와 높이를 결정합니다. 또한 땅속 흙막이의 종류 및 구조는 흙막이 또는 산부골장 어깨 10개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땅속 흙막이의 종류는 사용재료에 따라 돌 땅속 흙막이, 바자 땅속 흙막이, 흙 땅속 흙막이, 돌 망태 땅속 흙막이, 블록 땅속 흙막이, 콘크리트 땅속 흙막이, 앵글 크리브 땅속 흙막이 등이 있으며 땅속에 매설하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외관보다는 강도가 필요하므로 재료의 선택과 시공에 신중해야 합니다. 시공 요령은 상부의 토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정된 기반 위에 설치하고 바닥 파기를 충분히 실시하며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붙이도록 합니다. 퇴적 토사가 진흙일 때는 돌 땅속 흙막이, 콘크리트 땅속 흙막이, 블록 땅속 흙막이를 시공하고 퇴적 토사가 사질 또는 건조할 때는 돌 땅속 흙막이를, 기타 자재 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벽을 넣은 땅속 흙막이를 시공합니다. 방향은 상류를 따라 직각이 되도록 축소를 하며 돌쌓기의 비탈은 1대 0.3, 땅속 흙막이의 비탈은 1대 1.0에서 1.3으로 합니다. 토픽 7번 산지사방 기초공사의 산비탈 흙막입니다. 84회 1교시에서 산비탈 돌쌓기, 산돌쌓기 이유를 설명하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돌쌓기를 살펴보면 산복사방에서 돌쌓기, 축석공, 적석공은 일반적으로 돌 흙막이를 말하며 비탈 다듬기 등에 의하여 생산된 토사를 유치하거나 붕괴토사를 고정하기 위한 공작물로 파종상이나 폐단 쌓기의 기초로 시공합니다. 파종상이나 떼단 쌓기의 기초로 시공합니다. 다음 산비탈 돌쌓기란 돌 석재를 쌓아 올려 자연석 쌓기, 돌 흙막이, 돌 누구막이, 돌 골막이, 돌 기슭막이, 돌 바닥막이, 돌 축대벽, 웅벽, 산비탈 돌쌓기, 산돌쌓기 등과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특정한 공정명은 아닙니다. 산지 사방에서 돌쌓기라 하면 일반적으로 돌 흙막이로서 비탈 다듬기 등으로 생산된 토사를 유치하거나 붕괴 토사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면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파종상이나 떼단 쌓기의 기초로도 시공합니다. 시공하는 석재의 종류에 따라 마름돌 쌓기, 견치돌 쌓기, 전석 쌓기, 막겐돌 쌓기, 야면석 쌓기, 잡석 쌓기, 호박돌 쌓기 등이 있으며 석재 대형으로 최근에는 콘크리트 블록 쌓기 공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탈면의 기울기가 1대1보다 완만한 경우에는 돌붙이기 공사라고 하고 1대1보다 급한 경우에는 돌쌓기, 석축공이라고 합니다. 시공 장소는 산비탈이나 삼각부의 토사의 퇴적량과 붕괴토사가 많은 경사 45도 이상의 습지 또는 지반이 견고하여 비탈 다듬기나 선대 붙이기를 시공하기 곤란한 기복지형에 시공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221쪽과 숯가꾸기 표준고제 8권 산림토목 39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번 산지사방 기초공사의 산비탈 흙막이입니다. 125회 3교시에서 산비탈 흙막이 종류 중 콘크리트 흙막이와 돌 흙막이의 시공 요령 및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비탈 흙막이는 산지 비탈에서 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완화시키며 표면 유압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작물입니다. 산비탈 흙막이 공작물의 주요 기능은 비탈면의 평행을 유지하도록 배치하여 지표 침식은 물론 북락과 땅 밀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공 장소는 산지 비탈면에 북락 위험성이 있는 곳, 그리고 붕괴된 곳에서
비탈 다듬기 및 당근기로 발생된 토사를 유지하여 비탈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곳이 시공장소입니다. 3비탈 흑마기의 설계 요령은 비탈의 하부에 설치하는 횡공작물로서 비탈 안정과 부토 고정용으로 계획합니다. 3비탈의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도 및 임도를 설치할 경우 절터부 및 성터부의 토사의 고정용으로 계획합니다. 또한 흑마기 공작물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3비탈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재료는 콘크리트, 돌, 콘크리트 블록, 통나무 등을 사용합니다. 불투수성의 흑마기 공사는 뒷면에 물이 고여 채수 고여있지 않도록 직경 5에서 10c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2에서 3제곱미터당 1개씩 설치합니다. 다음은 시공 요령으로 콘크리트 흑마기는 비탈면의 토층이 이동할 위험성이 있고 토합이 커서 다른 흑마기 공작물로서는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시공합니다. 높이는 3비탈의 기초로서 4.0 이하, 3비탈 면에서는 2.0 내가 적당합니다. 전단의 두께는 배면의 토입이 큰 경우에는 30cm 이상, 앞면 기울기는 1대 0.3, 뒷면 기울기는 수직으로 하거나 토합에 대응하여 결정합니다. 지체음돌은 시공의 난이도 및 배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쪽, 위쪽 모두 30cm 이상으로 합니다. 표면적 2에서 3제곱미터당 1개씩 지름 5에서 10c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고 10에서 20m마다 신축 줄눈을 설치하여 견고하지 않은 집안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견고하지 않은 집안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말뚝 기초 등으로 보강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돌 흑마기로 철사기와 메사기가 있으며 석재를 주로 사용하지만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 흑마기는 예로부터 시공되고 있는 산복 돌쌓기, 산돌 쌓기 공사로서 주로 시공지 주위에서 채집한 잡석으로 메쌓기를 시공합니다. 특히 산사태 발생 비탈면의 안정, 복구를 목적으로 널리 시공되고 있으며 산돌 쌓기라고 표기하는 공정면은 3비탈 돌 흑마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석재는 주로 막겐돌, 막돌, 야면석 등을 사용하며 시공 시에는 충분히 바닥 파기를 실시하고 축설합니다. 돌 흑마기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철쌓기는 3m 이하, 메쌓기는 2m 이하로 하며 기울기는 1대 0.3으로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3비탈 돌 흑마기 구조도로 왼쪽에 비탈 다듬기를 실시한 선이 보이고 퇴적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비탈 돌 흑마기를 위와 아래에 싼 형태이며 야면석과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며 뒤체음을 실시했습니다. 뒤체음 콘크리트를 넣고 원집 안에 부토를 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3비탈 돌 흑마기의 배치도로 삼각에 고정을 했고 흑마기, 기승마기를 했고 비탈의 보정으로 수로 등의 기초 그 다음에 절치 이전의 지형은 이와 같습니다. 흑마기를 설치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이상한 내용을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2022년 산림청 자료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9번 산지사방 기초공사에서 3비탈 수로입니다. 105회 1교시에서 표면 배치 모양에 따른 3비탈 수로의 종류와 그리고 107회 1교시에서 3비탈 수로 중 때붙임 수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삼복 수로공을 보면 빗물에 의한 삼복 비탈면에 침식을 방지하고 시공 공작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한 수로에 유수를 모아 배수시키는 공작물로 3비탈의 골격이 되는 공정입니다. 삼복 수로공은 때, 돌,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수로공에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때수로공, 돌수로공, 막돌수로공, 콘크리트 수로공, 콘크리트 블록 수로공으로 나뉘어집니다. 삼복수로 공작물은 산비탈이 녹화되고 식재목의 뿌리가 발달하여 토양을 긴박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보조적 수단이므로 반드시 영구적인 공작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공장소로는 산비탈면에서 유수가 집수되는 오목지형, 그리고 산비탈 누구 또는 구곡 등 이미 수로 기능을 하고 있는 곳, 또한 산사태지, 인공비탈의 사면 유수지와 사면의 골격을 이루는 곳이 시공 대상지이며, 설계 요령은 삼복수로의 단면은 집수구역 면적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해야 하므로 하부로 갈수록 단면을 크게 계획해야 하지만, 누구막이나 흙막이 등의 수평대 공작물에 의하여 구분되는 구간에서는 같은 크기의 단면적을 사용합니다. 수로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수평대 공작물을 적용합니다. 돌수로공은 집수구역이 크고 경고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계획합니다. 때수로공은 집수구역이 좁고 좁은 구역 0.5 이하에 사용합니다. 토사 유지와 침식 방지를 목적으로 할 때는 경사 12에서 24도의 장소에 국한하여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로의 단면은 사다리꼴로 하되 윤주를 80에서 100cm로 하고, 양쪽 부토 비탈면에는 눈썹 대공을 실시합니다. 단순히 누구 침식을 방지하고 줄대공 또는 파중공의 유실을 예방할 목적으로만 시공할 때에는 수로의 단면을 활골로 계획하고 윤주는 60cm 내로 합니다. 60cm입니다. 내로 합니다. 때수로는 토사의 견지반에서는 60도에 가까워도 안전하지만, 진흙인 경우에는 12도 정도만 되어도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삼복수로의 기울기 물면은 가능한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시공 요령은 삼복수로는 가능한 직선적으로 축설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방향을 바꿀 경우 공류에는 반드시 외측을 높게 하여 유수가 넘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누구막이나 흙막이 등의 수평대 공작물에 의해 낙차를 이루어 수세를 약화시킨 후 유수의 흐름 방향을 바꾸도록 시공합니다. 막돌수로공은 개간, 삼복 등의 산재에 있는 외면이 크고 길이가 짧은 잡석을 호형으로 붙이는 공정입니다. 시공 시 주의할 점은 불규칙한 석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자갈로 충분히 틈 메우기를 하거나 세류 또는 때를 틈새에 심어줍니다. 수로의 모양은 반달골, 호형, U자형, 사다리꼴, 제형 등이 있습니다. 비탈수로의 종류별 단면의 형상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수로는 역사다리꼴 모양이고 유량이 많고 상수가 있는 곳이나 유량이 많은 간선수로에 사용합니다. 돌 찰쌓기 수로는 역사다리꼴 반원형이고 유량이 많은 간선수로 자연유로를 고정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돌 매쌓기 수로는 반원형으로 상수가 없고 경사가 급한 곳, 그리고 집안이 견고하고 집수량이 적은 곳에 설치합니다.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풀융관, 파형관 수로는 집수량이 많은 간선도로 그리고 비탈 어깨 돌림수로에 설치합니다. 콘크리트 관수로는 집수량이 적은 간선수로에 적용하고, 때 붙임 수로는 반원형 형상을 경사가 완만하고 상수가 없으며 유량이 적고 토사에 유송이 없는 것, 그리고 때의 생육에 적당한 토질인 곳에 적용합니다. 플라스틱 관수로는 역사다리꼴 형상으로 비탈에서 소규모 수로, 비탈 어깨 돌림수로에 적용합니다. 주요 공작물을 살펴보면, 먼저 돌수로 내기, 돌붙임수로, 장석수로공으로
경사가 급하고 유량이 많은 산복수로나 산사태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경사도와 입지 조건에 따라 찰쌓기와 매쌓기로 시공합니다. 찰붙임 돌수로는 뒷붙임을 할 때 뒷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축설하는 것으로, 매붙임 수로로서는 위험한 곳에 시공합니다. 매붙임 돌수로는 막겐돌, 잡석, 호박돌 등을 붙여 축설하며 유량이 적고 기울기가 비교적 급한 산복에 이용됩니다. 석재는 돌의 길이면을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놓고 뒷체험 자갈을 잘 다지게 하여 붙임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막론돌 수로내기는 집수구역이 협소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 설치하며 수로의 반경은 대체적으로 0.6에서 1.0m, 깊이는 인변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합니다. 떼수로 내기는 떼붙임 수로공이라고 하고, 집수구역이 좁고 경사가 완만하고 수량이 적으며 토사의 유성이 적은 곳에 시공합니다. 콘크리트 수로내기는 찰붙임 돌수로에 비하여 유속이 빠르고 수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며, 단면은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모양을 이용하고 측벽의 앞 기울기는 1대 0.3에서 0.5, 뒷 기울기는 수직 또는 역 1대 0.1로 합니다. 밑 두께를 20에서 30cm, 측벽의 두께는 벽마루 천단에서 20cm 정도의 단면을 사용합니다. 콘크리트 수로는 현장치기 타설을 하는데 반하여 여러 가지 단면을 갖도록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블록 수로가 있습니다. 파식 수로내기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집수구역이 협소한 완경사지 경사 15도 미만에서의 간이 수로공으로서 오목한 요지에 아카시나무를 식재하고 생장이 빠른 잡초류를 혼파하여 장마기 전에 수로를 완전 녹화 조성합니다. 파식종으로는 참쌀이, 쪽제비쌀이, 켄터키 회스큐, 오차드그라스, 새, 솔새, 개솔새, 억새, 비수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초생 수로내기라고도 합니다. 다음 돌붙임 수로는 집수구역이 좁고 경사가 완만하며 수량이 적고 토사 유송이 적은 곳에 시공하며 상수가 없으며 때의 생육에 적당한 토질인 곳, 그리고 수로의 단면 형상은 반원형으로 설치합니다. 특징으로 시공비가 저렴합니다. 그림은 제형 수로내기의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줄대 붙이기를 하고 부토 위에 줄대 붙이기를 해가지고 시공합니다. 제형 모양으로 시공합니다. 위에 그림은 호형으로 활 모양으로 수로내기를 한 거고, 여기는 콘크리트 블록 U자관 수로내기입니다. 30cm짜리를 유형 U자관을 하고 두께는 0.06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0.02 20cm를 했고, 콘크리트 유형 수로내기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산림기술교본 50쪽과 숙각후기 표준고제 8권 산림터목 3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복수로 산비탈 수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복수로는 삼복에서 발생하는 강우 또는 용수 등의 유수에 의한 삼해 침식의 방지, 그리고 침식에 의한 흙의 강도 저하나 간극수압의 증대 방지, 또한 비탈면 유수의 안전한 배수와 속도량에 의하여 집수된 지중수의 지표 도출 및 안전한 배수, 그리고 붕괴 비탈의 자연유로 보정을 목적으로 시공합니다. 강우 강도가 지면의 집투능을 초과하면 유수는 지표면을 따라 유하하게 되며 지표수에 의하여 누구 침식이 발생하게 되고 누구는 발달하여 구곡이 됩니다. 또한 침투한 물은 흙의 강도를 저하시키거나 간극수압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비탈면에 붕괴를 발생시킵니다. 삼복수로는 삼복 사방지 내에 용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삼복 사방지 주변부에 지표수가 집중되어 유하하는 경우, 또한 삼복면이
요지형, 오목지형을 이루어 지표수가 집중되는 경우, 또한 삼복의 지질이 지표수의 침식에 약할 경우, 그리고 속도량에 의하여 배수된 물을 지표수로 유화시킬 경우에 설치합니다. 삼복수로의 배치는 분계지 및 주변의 지표수와 용수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수 계통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즉, 구역 내 총 횡배수로가 잘 이루어지도록 배수 계통을 배치하여 호우 시에 발생하는 지표수를 원만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부 비탈면에서 지선 배수로를 설치하여 유출수가 유화하기 쉬운 물매로 해야 합니다. 수로의 종류를 살펴보면 지형, 토질 조건, 배치 위치, 집수량, 사용재료 내구성과 시공성 및 주위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로의 종류를 선정합니다. 삼복수로의 종류를 선정할 때의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필요한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다음 필요한 강도나 내구성이 있을 것, 기초 지반에 잘 접착될 것, 그리고 시공성이 우수할 것, 또한 경제적일 것 등입니다. 한편 유화량이 많고 경사가 급한 경우나 상수가 있는 경우에 간이 수로를 배치하면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도입할 수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때붙임 수로를 살펴보면 속도랑 배수구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원지반의 정당 기울기와 일치시켜 대상이 되는 지하수나 침투수를 효율적으로 집수하여 신속히 표면수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속도랑 배수구의 구조는 충분한 배수 능력과 내구성, 시공성이 있고 상부의 하중과 토합 등에 대해 강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속도랑 배수구의 구간 길이는 삼복수로의 구간 길이에 준합니다. 즉, 비탈면 길이로 20m 정도가 되게 하고, 그 이상의 길이가 필요할 경우에는 약 20m마다 흙막이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긴 구간에 집사하기보다는 공사 구간을 적당하게 구획하여 표면수를 배제하거나 몇 개의 속도랑 배수구를 W형이나 Y형으로 배치하여 최단 거리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속도랑 배수구의 구조 및 사용재료는 배수시켜야 할 침투수의 양과 비탈면의 토질, 그리고 흙의 침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집수된 물이 지중으로 재침투되지 않도록 원지반에 불투수층 등에 설치하고, 밑변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공요령은 속도랑 배수구의 밑면은 원칙적으로 불투수층 또는 원지반에 계획하고, 비탈 다듬기에 앞서 바닥 파기를 충분히 실시한 후에 깊게 시공합니다. 속도랑 배수구에 의해 집수된 물은 재침투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신속하게 표면수로 처리해야 하며, 표면수로 유도할 때는 일반적으로 흙막이 등의 낙차를 이용합니다. 배수공이 막히지 않도록 유입토사가 집수구까지 유출되지 않게 하거나, 속도랑 배수구의 기울기를 급하게 조성하고, 또는 관의 지름을 크게 하거나 막힘 방지제를 사용합니다. 막힘 방지제는 투수성이 적당하고 입도 분포, 골재 또는 흙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흙입자의 유호, 지름별 함유 비율을 입도 분포라고 합니다. 다양한 모래와 자갈을 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조건에 맞는 재료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2차 제품인 매트 종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요 구조물로는
먼저 자갈 속도랑 배수구로 자갈이 풍부하고 지하수 용출수량이 많은 장소에 적용하며 지하수나 용출수의 양, 표토의 상황, 속도량의 밀도에 따라 단면을 결정합니다. 깊이는 0.5에서 1m로 하고 밑넓이는 0.3에서 0.7m로 합니다. 침수된 지하수가 재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등의 불투수성 피복제를 부설하고 돌로 충전합니다. 또한 하부에는 지름이 큰 재료를 부설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은 재료를 부설하며 토사 유입에 의하여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섭등으로 피복합니다. 돌망대 속도랑 배수구는 지반이 불안정한 땅밀림 지대와 극경사지 등에 이용되며 구조적으로 지층의 변동에도 자갈의 연속성 유지, 외력에 대한 저항력 보강, 그리고 형태 유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타로 콘크리트관, 속도랑 배수구, 섭도랑 배수구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속도랑 배수구 개념입니다. 속도랑 배수구가 집수해서 와서 한 번에 속도랑에서 배수를 하는 개념도입니다. 이상한 내용은 개정 3판 산림기술교본 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도랑 배수구에서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랑 배수구 안고공은 지하수, 침투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비탈면의 함수비 및 간극수압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시공합니다. 즉, 속도랑 배수구는 지하수, 침투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토층의 활동적 이동을 방지하고 지하수가 지표면에 분출되거나 용수가 발생하여 재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배치 및 물매는 속도랑 배수구는 지하수나 침투수를 효율적으로 집수할 수 있고 지표수를 원활하게 삼복수로로 배제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속도랑 배수구의 물매는 원칙적으로 원지반의 종단 물매와 일치시켜 삼복수로와 마찬가지로 같은 구간 내에서는 일정한 물매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원지반의 종단 형상에 따라서는 삼복수로의 물매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대상이 되는 지하수나 침투수를 효율적으로 집수하여 신속히 표면수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 구조는